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확실히 근성, 승부욕이 남다른 것 같아요. 아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성적이 잘 안 나오게 되면 안다라고 지는 걸 싫어해서 막 열심히 하죠. 반면에 부모님이 리드하고 아이가 따라가는 그런 케이스도 많은데요. 문제는 그런 게 고착화되어서 사춘기 이후부터는 진짜 공부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초등 때 꼭 알아두셔야 하는 정말 중요한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드림맘 현성경입니다. 요즘에 꼭 공부만이 아이 인생의 전부는 아닌지라 공부 쪽이 아닌 다른 재능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경우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자칫 자율성을 운운하다가 아이가 학생 때 그저 편하게 하고 싶고 또 힘든 거 안 하고 싶은, 예를 들면 게임, SNS, 쇼츠같이 편하게 시간을 보내다가 20, 30대에 특정 직업도 없이 부모에게 의존하는 그런 케이스도 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10대 때 진짜 아이가 해야 할 것과 또 해야 하는 근성 이런 걸 습관으로 들이지 않으면 너무너무 후회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많은데요. 그래서 공부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진짜 잘할 수 있는 그런 비법을 알아보고 장점은 극대화하고 또 단점은 최소화해서 아이도 부모님도 효율적으로 자녀 교육을 하는데 최대한 지름길이 될 수 있도록 알려드리려고 해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건 공부 정서 만들기더라고요. 초등 때 잘하다가 사춘기 와서 와르르 무너지는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이 뚝뚝 떨어지는 아이들이 부모와의 대화가 단절되고 정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건 어릴 때 엄마가 하라는 대로 끌려가다가 우라가 쌓이고 자아라는 게 생기는 시점에서 폭발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엄마가 가장 싫어하는 행동, 즉 공부를 안 하면서 반항하는 행동을 보이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은 현명하셔서 많은 자녀 교육 정보도 가지고 계셔서 이런 극단적인 일은 생기지 않을 테지만, 그래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부 저력이 강해지고 부모와의 관계도 좋으려면 초등 때 공부 정서를 만들어주는데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공부 정서 어떻게 만드냐고요? 공부를 할 때 아이가 잘 못할 경우에는 수치심을 느끼지 않게 기다려주고, 잘한다, 잘한다 격려해주면서 공부할 때 안정감을 느끼도록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처음엔 이 부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공부 정서가 자리가 잡히면 속도가 붙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제 우리 아이도 수학이 처음에는 금방 빨리 되진 않았어요. 몇 년간 노력을 했는데 그에 비해서 속도가 느리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그 시기를 잘 쌓아가다 보니 어느 순간 용암이 분출하듯이 실력이 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수학을 좋아하게 되고 결국은 전공도 이쪽 분야로 가게 된 거죠. 이렇게 공부 정서가 한번 잡히면 반은 성공한 게 되더라고요. 다음에는 이제 초등 때 중요한 게 공부 습관 들이기죠. 이 공부 습관이라는 건 정말 많이 이제 알고 계신데요. 기본적으로 학교 지각하지 않기, 또 숙제하고 놀기 같은 건데, 이런 학교에 한번 지각하기 시작을 하면 나중에 성년이 돼서도 성인이 되어서도 회사에 계속 지각하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3살 버릇 여든 간다 하는 말이 실감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습관이지만 반드시 해야 할 과제를 끝낸 후에 아이가 하고 싶은 걸 하도록 균형을 잡아주시면 학년이 올라가도 확실히 잘하는 아이, 인성이 바른 아이가 되더라고요. 만약 이제 수학을 이제 성적을 끌어올리고 싶다 한다면 우선순위를 수학으로 정하고 다른 과목이나 할 일들을 좀 줄여주셔야 수학 성적이 오르는 성취감도 느끼고 숙제에 떠밀려서 성적도 잘 안 오르고 흥미도 못 느끼는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모든 걸 다 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을 내려놓고
우선순위를 선정하시고 그 과목에 시간을 투자하셔서 성취감을 먼저 느끼게 해주시면 그때서 공부에 자신감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성적이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실 거예요. 아이가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MBTI가 막 바뀌더라고요. 잘할 때는 막 외향적이고요, 적극적이었다가 실패를 하면 의욕도 없고 내성적이고 만사가 부정적인 아이가 되기도 해요. 기본적인 성향도 중요하지만 잘 해낼 수 있는 공부의 정서, 습관, 이게 아이에게 굉장히 키울 때 큰 영향을 주는데요. 그게 뭐니 뭐니 해도 환경과 부모님의 역할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때 공부 잘하는 습관의 기본은요, 무리하지 말고 아이 수준에 맞는 문제집을 선택해 주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문제집을 딱 풀었는데 자기가 뭔가 풀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고, 그래서 성취감을 느끼고 성공 경험을 가지게 되면 결국은 공부 습관을 잡는데 보다 효율적으로 이렇게 자리가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몰입이 필요해요. 이제 이 몰입이라 함은 중고등학교를 올라가게 되면서 집중하고 끈기 있게 몰입한 아이들이 역시 공부뿐만 아니라 뭐든 해내거든요. 그런데 초등 때 몰입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공부에 최대한 방해가 되는 요소는 치우고 심플하게 과제와 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두시는 게 중요한데요. 저도 이 부분에 동참하기 위해서 아이 보는 앞에서는 스마트폰을 대학을 들어갈 때까지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교를 해서는 저와 같이 큰 테이블에서 각자의 공부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 또한 이렇게 몰입하는데 도움을 준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 세 가지를 위해서는 학군지로 이사 가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제 학원 인프라 또 학교의 면학 분위기가 도움이 돼요. 그런데 부작용도 많거든요. 다른 곳은 몰라도 대치동은 진짜 좀 생각하고 움직이셔야 하는 것 같아요. 학원 뺑뺑이로 정작 진짜 공부할 시기인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하고 반항하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아이 실력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학을 와서 상대적으로 자신감을 잃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제 전학을 가겠다 한다면 주변 학원을 미리 한 달 정도 다녀보고요. 내 아이의 상태를 파악해보고 이사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아, 여기에 맞는 것 같아. 어느 정도 이제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면 이 정도 수준이면 내가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모습을 보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훨씬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선행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선행은 영과고나 의대 갈 친구라면 속도가 아이가 빠르다면 할 수 있는 만큼 진도를 나가지만 만약에 지금 내 아이의 현행도 힘들어하는 아이라면 선행이 독이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당장의 선행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아이의 실력, 성향에 맞춰서 차근차근 준비하시고 공부 정서, 습관, 몰입을 가르쳐 주시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이 정말 쑥쑥 올라가는 걸 보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 지금 당장 조급해 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이제 아이 키우다 보면 정말 많이 힘드시죠. 솔직히 이제 아이 대학 보내면서 걱정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걱정거리가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도요, 아이가 자기의 인생을 능동적이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습관을 가진 아이라면 공부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도 두각을 드러내는 그런 자녀로 성장할 거예요. 그러니 절대 용기 잃지 마세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함께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소중한 자녀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주제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